하이젠버그 픽처.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픽처를 하다가 우리 시간이 다 돼서 거기서 끝냈는데 인터랙션 픽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다시 이제 퍼터베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쓰기 좋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UT를 전체 해밀토니안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쓰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psi t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다음 같은 걸 쓰면 그거를 다음과 같이 이거는 e to the i 네 psi t니까 psi t를 뭐냐면 t 프라임에서 이볼브 한 걸로 다음과 같이 쓰면 요거를 psi 바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냐 하면 psi t 프라임 psi 바 t 프라임은 u t 프라임 psi t 프라임이고 이게 e to the i h0 t 프라임 psi t 프라임이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요 psi t 프라임은 psi 바 t 프라임에다가 요 앞에 요거의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쓰면 되니까 요거를 e to the i t h 바 t 프라임 to the minus i h0 t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냥 쭉 관계식을 썼지만 쓴 식을 마지막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보면 psi 프라임 t를 바를 psi 바 t 프라임에서 시작한 걸 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요거를 psi 바가 시간에 대해서 이볼루션 하는 걸로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요 양이 시간에 대해서 이볼루션을 하지만 psi 바 t라는 거는 psi 바 t를 psi 바 t 프라임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st t 프라임이라고 쓰면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냐면 이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쓸 수 있나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t와 t 프라임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는 지금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여기서 t가 있고 여기서 t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두 개를 보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psi 바 t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미분한 거는 플러스 e to the i 요거를 미분한 거. 요거를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우리 전체 해밀토니안 h가 나오는 거죠. 하고 e to the minus i t 바
나머지는 전부 다 t 프라임에 대해서만 의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분할 필요가 없고. 다음과 같이 쓰고 나면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요게 잘 보면 psi 바 t 프라임은 psi 바 t 프라임은 여기 있는 t 프라임 psi 바 t 프라임을 보면 요걸 어떻게 쓸까? 그렇지. 요거를 잘 써야 되는데, 여기는 요거를 H0T over H바. H. 그 다음에 요 안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뭐냐면 E2G 마이너스 I H0T over H바. 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쓰면 뭐 1을 쓴 거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맨 뒤에 있는 psi 바 t 프라임은 요거를 집어넣으면 psi 바 t 프라임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요게 없어져서 요게 psi t 프라임이 되고, 요거는 psi t 프라임을 이렇게 이볼브 했으니까 요게 psi t가 되죠. 근데 여기 있는 u가 요게 집어넣은 거니까 요게 요 전체가 psi 바 t죠. 그렇게 해서 쓰면 이제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요 앞에 있는 거는 이것도 요게 지금 u를 요걸로 썼으니까 요게 u고 요게 u 되거죠. 그리고 h0는 u랑 커뮤트를 하니까 앞에 있는 이 식을 전체를 마이너스 u h0 u 되고 플러스 u h u 되고 psi 바 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 u가 h0 플러스 v니까 u v t u 되고 psi 바 t.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양을 v 바 t라고 씁시다. 계산은 좀 여러 가지 해서 복잡했지만 나온 결과를 보면 아주 간단하죠. 원래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이걸 이렇게 다음과 같이 미분을 하면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해밀토니안이 나왔었죠. 해밀토니안이 나왔는데 psi 바라고 해서 요만큼을 빼고 났더니 남는 게 이게 미분하면 오른쪽에는
포텐셜에 대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한 걸로만 나온다 이거야. 다음과 같이 되면 뭐가 좋냐? 만약에 이 포텐셜이 이게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포텐셜에 대한 파워 시리즈를 쓸 수 있어요. 그죠? 포텐셜이 0일 때는 컨스턴트고 그 값을 저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한 번 더 미분해서 또 미분한 끝 한 번 더 적분해서 계속 소위 리커션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저걸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다가 psi 바 t에다가 원래 우리 데피니션을 집어넣으면 psi 바 t가 st t 프라임 psi 바 t 프라임이니까. 자, 요거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전혀 작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s에만 작용을 하는데, 이거 그 다음에 모든 psi 바 t 프라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저렇게 쓰면은 s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 t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 썼지만 인터랙션 픽처에서는 역시 s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쓸 수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같으면 역시 1이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이게 왜 좋냐면 이제 요 이볼루션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는 s를 리커시브하게 쓸 수 있다는, 리커시브하게 쓸 수 있다는 건 요거의 솔루션은 먼저 s를 처음에는 b가 0일 때는 1이죠. b에 대한 차수를 쓸 수 있는데 여기 1이고 이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고서 이걸 적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게 뭐냐면 t 프라임부터 t까지 dt1 원래는 그냥 요걸 원래 적분을 하면 요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첫 번째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 1을 집어넣은 게 요거. 그 다음에는 이거를 구했으면 요 값을 다시 여기 오른쪽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그 다음에 V의 2차식을 얻을 수 있죠. V의 2차식은 t dt1 물론 어퍼 리밋은 약간 달라지지만 t1 v 바 t1 v 바 t2 이렇게 쭉 이걸 다시 또 집어넣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 r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I 오버 H 바에 R승 인테그랄 T 프라임부터 T까지 dt1 T 프라임부터 T1까지 dt2 T 프라임부터 T R-1까지 dtr
V T1 V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피니트 시리즈로 V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구간을 전부 다 이렇게 다르지만 이 구간을 이거랑 똑같이 맞추려면 이제 적당히 적분 구간을 잘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분 구간을 똑같이 쓰면 그거를 n 팩토리얼을 앞에다 붙여서 쓰면 되지만 우리 그것까지는 우리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인터랙션 픽처에서 다음 같이 쓰면 뭐냐면 퍼터베이션이 있어. 이걸 퍼터베이션하고 퍼터베이션을 1차, 2차 일반적으로 n차식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 같은 형태로 쓴 다음에 요거에 대한 물론 이거를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컨비네이션이 있지만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이 시리즈니까 이 시리즈를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시스테마틱하게 그거에 해당되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다이어그램에 맞춰준 룰을 적당히 정의하면 그 다이어그램만 가지고서 이 시리즈를 전부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다이어그램을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터랙션 픽처에 기반해서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체계적으로 퍼터베이션 시리즈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인터랙션 픽처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학기가 추석 때문에 완전히 개판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나서 마치 혹은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얘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거는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다뤘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시미트리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랑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시미트리를 이용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레디티브 디케이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매트릭스 엘리먼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경우에 0이 되지 않는 매트릭스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셀렉션 룰이라고 했었죠. 셀렉션 룰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미트리에서 우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 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번 시간부터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보면 시미트리는 또 컨티뉴스한 경우에는 보존되는 양이랑 관계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려면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변환이란 게 뭐냐?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 피지컬 시스템이 있으면 그 피지컬 시스템을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 개를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시간을 지나면서 볼 수도 있고 이 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정육면체의 상자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 상자를 뭐 XYZ 축으로 평행하게 한 변씩 있으면 어느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변환을 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는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크게 그다음에 분류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분류가 크게 디스크리트한 트랜스포메이션, 컨티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죠. 어떤 각도만큼 회전을 시킬 수 있죠. 그 회전은 유한한 각도만큼 회전시키는 거는 아주 인피니테시멀한 각도만큼 회전시키는 거를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하면
거꾸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 거꾸로 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디스크리트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디스크리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패러티 같은 거.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거에 해당되는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뭐냐면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인피니테시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다시 거꾸로 하면 다시 원래 걸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예는 트랜슬레이션이 그렇고 로테이션 이런 게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시간도 t를 마이너스 t로 바꾸는 걸 우리 타임 리버설이라고 하는데 타임 리버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도 디스크리트한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럼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 고전역학에서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은 예를 들어 회전이면 어느 축에 대해서 어느 만큼 회전을 하면 예를 들면 뭐 벡터가 그 회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우리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우리 상태, 웨이브 펑션 혹은 스테이트를 봐야 되죠. 스테이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우리 스테이트가 있는 공간은 우리가 흔히 보는 유클리디안 공간이 아니라 힐버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한 스테이트를 적당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다른 스테이트로 변하겠죠. 그래서 한 스테이트를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은 우리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는 건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항상 거기에 해당되는 보존량이 생겨요. 시미트리가 있다는 건 뭐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도 그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으면 우리 그 시스템은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고 하거나 혹은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어떤 구가 있는데 구를 한 중심을 지나는 이무의 축에 대해서 이무의 각도만큼 회전을 시켜도 구가 변하지 않죠. 그러면 그 구는 그 중심을 지나는 이무의 축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원통은 원통 축에 대해서 이무의 각도만큼 회전하는 것은 역시 그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럼 정삼각형은 정삼각형의 그 질량 중심을 지나는 수직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 그 회전이 3분의 2파이만큼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 하죠. 그러니까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미트리는 없지만 디스크리트 시미트리 3분의 2파이만큼 회전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 하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제부터는 그렇게 특별한 디스크리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컨티뉴스한 트랜스포메이션 컨티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베리언트 하면 항상 그 트랜스포메이션, 컨티뉴스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보존되는 양이 존재한다는 소위 그 뇌더스 테오렘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그런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트랜슬레이션이야. 평행 이동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psi x라는 웨이브 펑션, 우리 코디네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 써서 psi x라고 하면 여기다 ta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웨이브 펑션이 바뀌는데 바뀌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면 여러분들이 알죠? 원래 있던 거를 오른쪽으로 a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죠. 우리 다음 같은 걸 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A가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뭐 A가 뭐 굉장히 커도 괜찮지만 그 다음 같은 양은 A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우리 다음 같은 커도 사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시리즈가 어떻게 컨버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거를 A가 0인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1 over n 팩토리야.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웨이브 펑션에 대한 그러니까 스페셜 데리버티브는 오퍼레이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인데 모멘텀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A에 한 번 미분한 게 I over H바 P로 쓰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인데 오퍼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써요. 이게 뭐죠? 만약에 P가 넘버라고 하면 이게 엑스포넨셜 펑션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엑스포넨셜 펑션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혹은 사인이나 이런 트랜센덴탈 펑션, 초월함수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쓰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냐? 요게 0인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한 걸로 정의해요. 우리 지난번에 아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도 e to the 마이너스 IHT over H바 이렇게 쓴 것도 어떻게 하냐면 t가 0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한 걸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다음 같이 간단하게 쓴 거죠. 따라서 우리 처음에 TA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는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들어와요. 그렇죠?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는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계속 다음 같이 어플라이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A가 아주 인피니테시멀한 경우에서라면 요거를 전개해서 A의 1차까지 하면은 1 마이너스 P의 1차식까지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는 거는 미분 오퍼레이터,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나와요. 이동을 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 모멘텀 오퍼레이터 P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슬레이션을 제너레이트하는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P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죠. P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보면 P는 P 대거랑 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무의 웨이브 펑션에다가 어플라이 했을 때 P랑 P 대거의 expectation value가 같다고 놔야 되는데 같으면 허미션인데 그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서피스 텀이 있어요. 부분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피스, 그러니까 바운드, 항상 오퍼레이터는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넣어서 이게 허미션 오퍼레이터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따져보면서 이게 허미션이니까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i가 붙은 엑스포넨셜 펑션은 유니터리 하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예요. 유니터리 하다는 게 뭐냐면 t와 t 대거가 1이라는 거니까 t의 이거의 인버스는
물론 이거는 우리가 피지컬리 마이너스 a만큼 트랜슬레이션 한 거랑 같고,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거 인버스를 하면 여기 플러스를 붙이면 되니까, 이거가 바로 TA의 대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다음과 같이 웨이브 펑션 혹은 스테이트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적용해서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죠. 오퍼레이터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오퍼레이터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떤 오퍼레이터 O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폼을 하냐? 그럼 트랜슬레이션을 된 스테이트에다가 작용하면 이거는 원래 상태에서 이거를 오퍼레이터 O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걸로 정의를 해요. 마치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베이시스라고 하면 오퍼레이터의 베이시스를 이렇게 돌려서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취한 거는 엑시스를 그대로 놓고 오퍼레이터를 돌린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여튼 오퍼레이터 O''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의예요. 다음 같이 주어져 있으면. 그럼 우리 당연히 요거는 psi t 대거, 여기 물론 a라는 게 있으면 a는 나가고 있지만 O t 이거니까 우리 이게 psi는 임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오퍼레이터 자체로 성립해야 되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t 대거 다음과 같이 주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잡히시면 예를 들어 보면 되죠. x라는 오퍼레이터. 그냥 쓰면 오퍼레이터니까 x 햇이라고 씁시다. 오퍼레이터. 그냥 x라고 쓰면 넘버고. x햇은. x햇은 어떻게 트랜스폼을 하냐? 그걸 보려면 트랜스포메이션 된 게 x''이라고 하면 이거를 임의의 함수 fx에다가 어플라이 하면 우리 앞에 정의에 의해서 뭐죠? t 대거 a x hat ta fx죠. 그럼 요거 적용하면 ta 대거 a x hat fx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를 x만의 함수에다가 적용하면 그냥 x죠. 이게 x 곱하기 fx-a죠. 그리고 이 전체에 t 대거 a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x 대신에 x 플러스 a로 바꿨으면 되지.
다음과 같이 됐죠. 이러고 나서 첫 번째랑 마지막 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 알죠? 요건 다시 x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죠. 따라서 x 프라임은 에다가 a를 바꿔 쓴 거랑 같죠. p 프라임은 p 프라임은 똑같은 식으로 하면 p 프라임은 이게 데리버티브인데 여기다가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그냥 ddx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취하면 그래서 x를 x 플러스 a로 바꾸면 그냥 ddx를 fx로 한 거기 때문에 p는 변화가 없어요. 다음과 같이 줘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오퍼레이터 x와 p는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을 해요. 일반적으로 임의의 오퍼레이터가 x와 p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이거는 저 데피니션에 의하면 t 대거 t고 이거는 요게 오퍼레이터라고 하지만 x와 p의 함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따라서 x는 a로 x와 p의 함수는 트랜슬레이션을 취하면 x와 p의 함수를 트랜슬레이션 하면 x는 x 플러스 a로 p는 그대로 있는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라는 거를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어떤 양이 인베리언트하다는 거는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되죠. 자, 시미트리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다. 그러면 왜 커뮤테이터로 쓰면 되냐? 해밀토니안을 트랜스폼 했는데 이게 원래 해밀토니안이랑 같아지면 시스템이 인베리언트 한 거죠. 그죠? 근데 H'은 T가 돼야 되는데 이게 H랑 같으면 왼쪽에 T를 어플라이하면 왼쪽에 T를 어플라이하면 이게 HT는 TH가 되니까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와 해밀토니안이 커뮤트하면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해밀토니안이 1차원에서 x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프라임은 p 스퀘어드 x 플러스 a. 이게 트랜슬레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하려면 h랑 h 프라임이 같아야 되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x와 p의 함수면 p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x 대신 x 플러스 a를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같으려면 vx가 vx 플러스 a예요.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를 가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지만 다음 같은 걸 만족하는 거는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의의 a만큼 트랜슬레이션 시켰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vx가 컨스탄트여야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요거는 만약에 x가 a라는 피어리어딕하다고 하면 a만큼 a의 정수배만큼 이동해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 시스템이 변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a가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고 a가 주어진 픽스드 어마운트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있고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디스크리트한 경우,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다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먼저 보려고 하지만 이거를 쓰고 나서 보니까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봅시다. 첫 번째, 디스크리트한 경우.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그래도 역시 h랑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0이니까 우리 이 경우는 뭐죠?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 t가 있으면 우리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동시에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을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이겐 펑션은 만족하고 다음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근데 해밀토니안은 허미션 오퍼레이터니까 나오는 아이겐밸류는 항상 리얼 넘버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지만 아이겐 펑션을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앞에다가 어떻게 되나? 이거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니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작용하면 요거의 절대값은 요거의 절대값이랑 같아야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건 람다가 크기가 1이어야 돼요. 람다의 크기는 1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거는 크기가 1인 페이스만 있는 복소수이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람다는 뭔지 몰라도 람다의 아이겐밸류를 e to the i phi 그 파이를 QA로 쓸 수 있죠. 이건 그냥 쓴 거예요. 차원이 없는 파일을 QA로 쓴 거예요. Q는 아직 정의하지도 않았고 A가 있으면 트랜스션 A 웨이브 넘버의 차원을 가진 얘기. 그냥 저렇게 그냥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이걸 그래서 다시 쓰면 psi apply x minus a e to the minus i qa psi 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런 함수,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때 ux는 a가 피어리딕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그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에 대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은 x가 a만큼 옮겼을 때 임의의 주기적 피어리딕한 함수에다가 요거 붙인 형태로 쓸 수 있다. 웨이브 펑션을 블록 디어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탈 혹은 레티스 1차원에도 좋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시스템인 경우, 그래서 1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포텐셜 웰이 x가 a의 간격으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고 칩시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이에 나타나는 지난학기에 이걸 했나? 지난학기 이거 에너지 밴드를 얘기했었나? 한 것 같은데 원 디멘션 안 했나? 노트에는 있는데 강의에서는 안 했나? 어쨌든 이런 다음과 같은 형태를 쓰면 UX의 요 주기적인 성질 때문에 한 리전에서의 웨이브 펑션과 옆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에너지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무한히 멀리 퍼지면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금지가 된 소위 밴드 스트럭처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걸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했으면 제가 다시 어쨌든 다음 같은 거. 이거 좀 다른 방향.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체 물리 같은 걸 강의를 들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임의의 A에 대해서도 그러면 인베리언트 하면 이건 주어진 파이나이트한 A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컨티뉴어스한 경우 다시 말하면 임의의 A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경우, 이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파이나이트한 트랜슬레이션을 보지 말고 이때 A가 아주 인피니테시말한 한 델타만큼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쳐요. 그럼 인피니테시말한 델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를 n으로 나눈 걸 델타라고 하고 n을 무지 크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n번 하면 그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델타는 점점 작아지고 횟수는 굉장히 커지면, 그래서 전부 곱은 일정하게 만들면 우리 항상 인피니테시말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유한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죠. 요걸 쓰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가 아주 작으니까 델타의 2차항 이상은 전부 다 무시하면 이게 0이죠. 이게 0이면 1은 당연히 커뮤트하고 나머지는 이게 다 넘버니까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이랑 커뮤트하죠. 이렇게 되면 P가 컨서브 된다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P가 컨서브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 이제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컨서브가 된다고 얘기하냐?
만약에 P가 오퍼레이터면 이제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얘기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혹은 뭐 그냥 슈레딩거 픽처에서도 P의 expectation value는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explicit한 디펜던스가 없으면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P의 expectation value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P의 expectation value가 constant하면 보존되는 양이죠. 그래서 H와 어떤 양이 커밋하면 그 양은 보존되는 양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 양의 expectation value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0이라는 의미에서 컨서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트랜슬레이션 제너레이터 P가 나오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으면 트랜슬레이션의 대칭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존되는 양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거죠. 이건 항상 지금 그중에 한 예지만 지금은 트랜슬레이션이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 한 예지만 로테이션이나 뭐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이나 어떤 걸 보더라도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시미트리가 있으면 그걸 좀 더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그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와 해밀토니안이 커뮤트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양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반드시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여야만 돼요. 인피니테스 디스크리트한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뇌드스 테어렘이에요. 뇌드스 테어렘을 쓰려면 너무 기니까 내가 말로 하면 어떤 시스템에 컨티뉴어스한 시미트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응되는 보존되는 양이 있다. 이게 뇌드스 테어렘이에요. 뇌드는 거의 최초로 여성 수학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19세기 초, 18세기,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데 그때만 해도 불행하게도 여자가 대학교에 등록을 못하게 강의를 못 듣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강을 하다가 거기 있는 교수가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학원에 들어오게 할까 하는데 당연히 반대를 하죠, 사람들이. 아니 여기가 여자들은 등록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실력이 아까우니까 막 교수에다가 그 받아들이는 교수가 막 신경질 내다가 아니 대학이 무슨 목욕탕이냐. 여자는 따로 안 받게. 막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대학원에 거의 들어가서 이제 수학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과학이나 수학 계통에서 그 선구자, 여성으로서의 선구자로 뇌더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쳐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 같이 있고 이제 이 다음에 다른 그 로테이션에 대한 로테이션도 컨티뉴어스 시미트리죠. 로테이션도 컨티뉴어스 시미트리인데 그건 이제 앞으로 자세히 할 테니까 그 컨티뉴어스 시미트리는 잠깐 놔두고 우리 그럼 디스크리트한 시미트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뇌더스 테오렘이 적용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시미트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다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패러티에 대한 걸 이제 볼 거예요. 패러티. 패러티는 사실 우리가 그냥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 혹은 r을 마이너스 r로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1차원에서의 패러티와 3차원에서의 패러티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1차원은 정말로 그 가운데다가 거울을 두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지만 3차원에서는 r을 마이너스 r로 바꾸는 거는 그 r과 마이너스 r 사이에 수직 중점에서 수직인 축에 대해서
180도만큼 회전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줘요. 그죠? 그러니까 3차원 혹은 2차원에서의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은 회전과 관련이 있죠. 회전과 연관시킬 수 있지만 1차원에서는 회전이라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거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패러티를 보는데 먼저 1차원에서 보면 패러티를 파이라고 패러티 트랜스 파이라고 하면 이걸 어플라이 하면 웨이브 펑션이 변화를 하는데 그거는 다음과 같이 줍니다. 물론 인버스는 자기 자신과 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낼까 어쨌든 허미션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O는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냐면 당연히 다음과 같이 트랜스폼을 하죠. 예를 들면 x 프라임 이거는 마이너스 x 모멘텀도 마이너스 p 일반적으로 x와 p의 함수는 되게 오퍼레이터라는 게 x와 p의 뭐 폴리노미얼일 수도 있고 아주 극한적으로는 엑스포넨셜 펑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월함수도 있지만 초월함수도 역시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x와 p의 오퍼레이터라 그러면 x와 p의 폴리노미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같이 쓰면 각각의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은 인버전, 패러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H 프라임은 이게 H랑 같은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패러티가 컨서브 된다는 뜻이에요. 패러티가 아까 컨티뉴어스 시미트리랑 다르죠. 컨티뉴어스 시미트리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존되는 양,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패러티가 컨서브 된다는 거죠. 패러티가 컨서브 된다는 건 뭐예요? 패러티와 그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은 패러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번 이븐 펑션이면 계속 이븐 펑션, 오드 펑션이면 계속 오드 펑션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썼던 1차원에서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져 있으면 패러티 인베리언스가 있으려면 운동 에너지는 p 스퀘어니까 p 스퀘어는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에도 p 스퀘어로 똑같이 변하지 않고 포텐셜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면 패러티 시미트리가 있는 거죠. 오케이.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쓰는데 그럼 파이의 아이겐 펑션은 뭐냐? 이게 psi 마이너스 x죠. 이걸 한 번 더 하면
패러티 스퀘어의 아이겐밸류가 1이죠. 그러니까 패러티의 아이겐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 이븐 펑션, 마이너스 1이 오드 펑션이죠. 그럼 3차원인 경우 는 R이 마이너스 R이죠. 물론 오퍼레이터가 쓰면 R 오퍼레이터 쓰기가 좀 어렵네. 이거는 마이너스 R. 이때 has는 오퍼레이터라는 뜻이고, P는 역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이무의 오퍼레이터는 R과 P의 이무의 오퍼레이터는 어플라이 하면 마이너스 P로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파이 대거 R R을 마이너스 R, P를 마이너스 P로 하면 그대로 되죠. 그래서 R이나 P는 오퍼레이터는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부호가 바뀌는 오드 오퍼레이터고, 앵귤러 모멘텀은 패러티에 대해서 이븐 오퍼레이터예요.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근데 나중에 이제 벡터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 앵귤러 모멘텀을 지난번에 배웠을 때 우리 그 얘기 했었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앵귤러 모멘텀끼리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게 그 오퍼레이터와 앵귤러 모멘텀 사이의 커뮤테이션, 다시 말하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이걸 만족하면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했었죠. 물론 A가 L이면 당연히 저걸 만족하니까 어쨌든 이게 꼭 A가 L이 아닌 다른 이게 여러분들이 R, X, Y, Z나 P를 집어넣어도 역시 이게 성립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다음 같은 걸 만족하는 요 AI의 셋을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R과 P는 그런 데 들어가요. 앵귤러 모멘텀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벡터 오퍼레이터,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회전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근데 벡터 중에서 보통 R이나 P, 우리가 잘 아는 벡터는 패러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호가 바뀌어요. R을 당연히 마이너스를 하면 부호가 바뀌죠. 안 바뀌죠, 이건. 약간 좀 성질이 달라요. 벡터를 우리가 크게 둘로 구별하는데, 하나가 이건 보통 벡터, 이건 수도 벡터라고 불러요. 수도가 뭐 그런 굉장히 비슷한 거 뭐 그런 뜻이죠. 좀 이따 우리 또 정의하겠지만 LI와 커뮤테이션 게 영인 오퍼레이터를, 회전에 대해서 불변인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스칼라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스칼라는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취해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R이나 P의 크기는
패러티에 대해서 크기가 변하지 않죠. 수도 스칼라는 크기가 변해요.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요. 패러티에 대해서 부호가 안 바뀌는 스칼라는 그냥 스칼라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패러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는 스칼라를 수도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크게 스칼라나 벡터나 이런 걸 전부 다 패러티에 대한 성질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수도 아니면 그냥 레귤러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둘로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해밀토니안이 3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패러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려면 V-R은 VR이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해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배웠던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다시 말하면 R의 방향이 아니라 크기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같은 걸 만족하죠. 따라서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는 패러티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어요. 그러면 센트럴 포텐셜의 경우 패러티에 인베리언트 하니까, 패러티에 인베리언트 하면 뭐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을 패러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역시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해밀토니안 L 스퀘어 L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쓰죠. 그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쓴 게 뭐냐면, 그래서 프린시플 퀀텀 넘버, 이렇게 퀀텀 넘버 3개를 써서 뭐 수소 원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스페리컬 하모닉스 L 스퀘어랑 L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과 레디얼 펑션 이렇게 따로 쓰는 이 형태를 항상 쓸 수 있죠. 이게 L 스퀘어랑 L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인데 재미있게도 이 자체로 패러티의 아이겐 펑션이에요.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패러티의 아이겐 펑션이죠. 어떻게 주어지냐면 사실은 파이랑 L은 사실 커뮤트해요. 우리 아까 봤죠? 파이랑 L은 커뮤트하죠. 사실은 R, 세타, 파이는 마이너스 1의 L승, 오비탈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L이 오드 넘버인 경우에는 오드 펑션이고, 이븐 넘버일 때는 이븐 펑션이죠. 이때는 뭐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거면 이거에 대응되는 이쪽에 있는 거니까,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R은 그대로 R, 테타는 이게 테타인데, 테타가 이게 있으면 각도가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테타. 파이는 파이에서 반대 방향, 파이 플러스 파이. 다음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맞지? 오케이. 다음 같이 주어져요. 요걸 했을 때 마이너스 1의 L승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패러티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패러티에 대한 셀렉션 룰은 먼저 일렉트릭 다이폴을 생각해 봅시다. 다이폴 다른 거 쓸 수 있죠. 그럼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Q는 스칼라니까 변하지 않고 R은 바뀌니까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면 PE NLM N 프라임 L 프라임 M 프라임 지금 스페리컬 센트럴 포텐셜의 경우 다음 같은 걸 쓰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N 프라임 L 프라임 M 프라임 파이 대거 PE P가 아니지 PE 맞지? P NLM 이거 마이너스라 그랬죠? 근데 이건 마이너스 파이 덱을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마이너스 1에 L 프라임 PE 오른쪽에 어플라이하면 NLM 다음 것이 주어져서 마이너스 1에 L 프라임 플러스 1 요거랑 요건 똑같죠. 따라서 요게 1이어야만 0이 아니에요. 요게 마이너스 1이면 0이죠.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러니까 이게 0이 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셀렉션 룰은 L 플러스 L 프라임이 요게 음수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요게 L 플러스 L 프라임이 짝수여야 되네. 그죠?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가만히 있어. 두 개가 짝수면 0이네. 그죠? 이거는 L과 L 플러스 L 프라임이 더한 게 짝수면 0이에요. 더해서 짝수라는 게 뭐죠? 짝수이거나 홀수인 거죠. 그죠? 패러티가 같은 경우죠. 패러티가 같으면 0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패러티에 대해서 부호가 반대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패러티가 보존된다는 거에서 나오는 센트럴 포텐셜,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시스템에서 패러티에 대한 셀렉션 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얻는 거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의 패러티가 같으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항상 0이라는 거죠. 오케이, 다른 이제 패러티 이외의 다른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결국 이런 방법을 계속 쓸 텐데 이 방법을 쓰는 거를 다음 시간에는 회전에 대해서 확장해서 한번 적용해서 여러 가지 셀렉션 룰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